결국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KFN 라디오 시사 토크쇼 프리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군 취업 길라잡이 취업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정보를 장병들 또는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드리는 시간이죠. 네, 다운컴퍼니 최준영 대표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를 돕는 형 최준형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은 그 취업 준비생 분들 그리고 직장인 여러분들에게 첫인상의 중요성 그리고 좋은 인상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이 결국에는 취업 준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또 이렇게 퇴근길에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또 하루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 그리고 내일 또 출근해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지, 이런 것들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인상이 꼭 뭐 취업 준비생에게만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인간 관계에서 네. 연애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동료 관계도 마찬가지고 첫인상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첫인상이 사실 뭐 여러 조사에 따르면은 짧으면 뭐 2초, 뭐 3초, 뭐 네.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조사 기관도 있고, 또 길게는 30초, 뭐 또 1분 안에 결정이 된다라고 조사도 하는데, 사실은 그 좋은 인상을 남기면 또 좋은 인상대로 계속 그 인상이 유지가 되고, 부정적인 인상을 또 남기면 그 첫인상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을 그럼요. 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의 이미지,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인상이 좋으면 네, 그것을 깨는 결정적인 부정적인 요소들이 속속 발견되지 않는 네, 한은 네, 웬만하면 그 인상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네, 네, 인간이 대단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대단히 감성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네, 네. 자, 이제 첫인상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은 네, 다 알았는데 네. 첫인상을 좋게 가져가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첫인상, 그러니까 면접에서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전에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 높아야 되겠죠. 음, 이거는 사실 뭐 어떤 일을 하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자존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스스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자존감이 너무 과잉이거나 너무 또 없으신 분들, 네. 그러니까 또 자신을 막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하한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자신의 장단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라디오 프로그램에 적합한 발음인가 억양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보여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듯이 다른 분들도 뭐 본인의 어떤 특별한 장점 또 단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자존감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두 번째는 만나는 상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실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저번에 메러비안 차트라는 이야기를 좀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로 시각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청각적 요소, 말하는 목소리라든지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하는 내용은 의외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말하는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고, 외적인 요소, 또 들리는 이런 청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만나는 상황이나 또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대할지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첫인상의 주도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또 만나기 전에 그분의 만나는 특징이나 모습,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내가 지원한 기업이라든지 그 면접에 참여한 분들의 면면도 알면 충분히 도움이 될 텐데 최소한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의 최신 이슈 정도는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첫인상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처음에 자존감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일 먼저 네, 자존감이라는 게 허세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음, 네, 당당하게, 당당하고 네, 담담하게 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첫인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그 기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초두 효과인데요. 처음에 받은 정보가 뒤에 받은 정보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인상을 남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방법 결국은 처음에 인사를 할 때 또 처음 눈을 마주쳤을 때 내 표정, 자세,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정성 효과입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특징이 긍정적인 특징보다 강하게 인상을 남기겠죠.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네, 게 이제 한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면 그걸 극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그렇습니다. 걸립니다. 그래서 군에서 특히 많이 하는 말이 초반에 인상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부대에서의 군 생활을 좌우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후광 효과입니다. 외모나 지명도 또 뭐 여러 가지 개인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의 특별한 한 가지 장점이 다른 특성들도 좋게 평가된다라는 현상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가 꼭 좋은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 출신이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왠지 일도 잘할 것 같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를 겪게 되는 건데 네, 어떤 동일한 사안이 있을 네, 때, 어? 그 친구가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어떤 뭐 실수나 네,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네, 하더라도 만약에 평소부터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와 긍정적인 어떤 그 관계를 쌓아온 친구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네, 어, 그 친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맞죠. 평가가 나오는 상대가 있고 네, 그거 봐,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나오는 네, 상대가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후광 네, 효과, 부정성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오는 네, 어떤 그 인상에 대한 그 음, 반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인상이 그만큼 중요하기 네, 때문에 누구나 이제,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네, 이게 또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첫인상을 부정적으로 줬다면 이건 이제 회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잘못된 인상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를 다 들으시면서 너무 복잡하면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볼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볼매요? 볼수록 매력 있다. 네, 네, 네. 그래서 계속 들이대면 음, 아마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핵심의 비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먼저 수면자 효과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정보를 들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보의 강도가 그 머릿속에 인식한 강도가 처음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그 정보의 강도가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굉장히 불편한 인상으로 딱 남아서 네. 이 사람 너무 같이 일하기 싫어 뭐 또는 우리 회사에서 뽑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강도가 약해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원했을 때 안 되면 두 번, 세 번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직장인 분들이라면 꾸준히 그 사람들에게 계속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노력한다면은
이제 비춰지는 양에 따라서 점점점 그 강도가 약해진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부정적인 인상이 한 번에 그렇게 싹 불식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예. 꾸준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행동으로 꾸준하게 계속 보여주라. 이제 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빈발 효과인데 첫인상이 좋지 않게 형성되어 있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속단처럼 꾸준한 노력과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첫인상에 신겨진 그 모습을 점점 바꿔갈 수 있다. 결국은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충격 효과입니다. 평상시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나 예상 밖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개인에 대해서 인상이 일시에 바뀌는 건데 이런 거 드라마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기 직전에 갑자기 불편한 남자분이 갑자기 슈퍼맨처럼 등장해서 여성을 딱 구해주면서 사랑에 빠지는 장면으로 싹 넘어가지 않습니까? 충격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네. 그 충격 요법을 썼는데 그게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첫인상 뭐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첫인상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네. 하지만 이게 네. 좋다는 게 네. 조금 막연하긴 하잖아요. 네. 좋은 첫인상을 이렇게 요소별로 한번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어떤 게? 그래서 첫 번째가 친근형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첫인상에서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나 다가가기 부담이 없고 또 서로 다가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새로 입사하게 된 동료가 밝은 미소와 친근한 태도로 쉽게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우 이런 것들을 친근형이라고 할 수 이게 이제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네, 경우죠. 네, 네. 그렇죠. 물론 당연히 성과, 그러니까 네. 실력이나 기본적인 매너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네. 네. 그리고 인상이 희미해서 기억에 남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막 회의하다 보면 갑자기 여기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어디 갔어 하고 보면 사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들 남기기가 어려운 스타일 분들이 계신데 개성이 부족하거나 또 호감을 주는 방법이 몰라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이 거부감형인데 접근하기가 어렵고 차가워 보이면서 이기적이거나 무시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만의 의견을 고집하면서 팀 의견을 무시하는 상사분 이런 분들이 거부감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분은 인상이 강하긴 하지만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만족형. 옛 친구처럼 편안하고 호감을 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처음 만나도 서먹하지 않고 또 누구든지 쉽게 끌리는 그런 유형인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따뜻한 미소와 적극적인 경청으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친근형과 다른 거는 좋은 인상에 속하는데 친근형 같은 경우에는 강하고 만족형 같은 경우에는 좀 은은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엔 이건 네 개 지금 말씀하신 타입 중에서는 제일 나아 보이는 타입인데요. 네. 예. 그리고 초월형이 있는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는지보다는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더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방의 장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칭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초월형 같은 경우에는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또 상황을 잘 이끌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각각의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디에 가까운가를 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친근형, 무관심형, 거부감형, 만족형, 초월형 이렇게 5가지 타입으로 이제 분류를 하셨지만 네. 사람이 이렇게 뭐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딱 그 분류가 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금씩 서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그 요소들을 네. 더 많이 발현시키려고 네. 이제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인상이라는 것이 또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첫인상을 잘 남기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또 사람 관계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초반에 또 첫인상을 또 형성한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 관계를 이제 이 사람과 연을 끊어야 되냐 이런 것은 너무나 이제 초보적인 마인드인 것 같고, 이 사람과 어떻게 더 관계를 또 지속하고 더 넓혀가고 확장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첫인상을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막 올가매고 또 푸시하는 것보다는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싸 안고 나가는 그런 지혜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다운컴퍼니의 최준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